첫 주제는 문유정김 땡땡땡 비대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4명 성우로 했습니다. 네, 대선에도 민주당이 패배했고 지방선거에도 패배했고 민주당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극복을 주도할 사람은 비대위원장인데요. 저희가 누구를 할지 먼저 처음에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명인데요. 이 중에 없다라면 물음표를 드셔도 되고요. 모르겠다 해도 물음표를 드셔도 돼요. 여기 사진을 테이블에 쭉 깔아놓을 테니까 예, 고르셔서 이분이 비대위원장에 적합하다. 이렇게 뭐 자꾸 뭘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고르셔서 하면 돼요. 저희가 뭐 아날로그를 지향하고 있어서 예, 많으시네요. 아니 2장씩 있습니다. 해봐. 왜냐면 겹치면 안 되니까. 예. 뭐 네. 두 장을 고르는 겁니까? 한 명이 나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이분이 제일 적당하다. 일단 민주당 현역 의원이신 장철민 의원님부터 먼저 한번. 저부터요? 예, 예. 저는 사실 여기 안 계십니다. 아 여긴 모르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예, 계셔도 모른다기보다 그냥 제 바람이 좀 달라서. 그러면 네, 설명은 저는- 조금 있다가 듣고 네네네. 각자 한 분씩 고르. 다음 박원석 의원님은 어떤 분이? 저는 늘 사석에서 이분을 얘기해 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예, 김경진 의원님은요? 그래도 우리 김재섭 전 비대위원부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부겸 전 총리가 김부겸 가장 전 총리. 예. 뭐 저는 그래도 이게 근데 제가 고르면 약간만 저희 카메라 때문에 조금만 올려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고르면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충돌의 아예 여지가 있습니다. 안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고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네. 지금 장철민 의원님은 이 중에 없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은 김부겸 전 총리. 역시 김재섭 전 비대위원도 마찬가지 김부겸 전 총리를 집으셨고요. 김경진 의원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른 거는 예상이 아니고 이분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씩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인물이 있는 것부터 김부겸 전 총리님이 많이 나왔으니까 김부겸 전 총리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왜 김부겸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바로 직전 총리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한테는 좀 익숙하고요.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안정감이 있는 이제 분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무난하게 직을 잘 수행하셨고 또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예. 특별히 모난 데 없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번에 총리직을 물러나면서 5월 5일 날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30년 넘는 공적 영역의 삶을 돌이켜보며 제2의 삶을 준비하겠다. 당분간은 정치부를 빼려 한다. 의사가 정체된 의사가 없는 거 근데 이 아닌가요? 중에서 지금 여기 사진 깔려 있는 분 중에서 현직이신 이상민 의원하고 예. 아직 정계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으신 박지원 원장 빼고는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정세균 전 총리도 사실상 아니죠. 뭐 은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언만 안 하셨지.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고 다시 와야 된다. 지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위기 관리 구원투수 역할로 더군다나 이게 장기간 가는 혁신 비대위면은 이제 정계를 이미 은퇴하셨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2달 반 동안에 당이 전당대회를 좀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정도 비대위원 역할이라면 비대위원장 역할이라면 원포인트 릴리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떨까. 그리고 이분 정도의 균형 감각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다양성이 없고 획일화된 그런 어떤 내부의 소통 문화나 이런 예. 것들이 당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김부겸 전 총리를 뽑은 이유는 그러니까 앞서서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극단화된 느낌이 좀 있다. 메시지가 하나만 나간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과의 말하면 극한 대치 거의 이제 이런 국면으로서 국민들한테 인식이 많이 됐을 텐데 특히 이제 뭐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 예. 통과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좋을 것 같고 예. 다른 예를 들면은 박지원 전 원장이나 뭐 유인태 전 의원,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최근에 굉장히 민주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저는 자칫 민주당 내부의 반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를 들면 쓴소리를 하는 게 맞죠. 다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벌써부터 예를 들면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 정말 열심히 뛰셨던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안에서 내부적인 비판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상처를 줬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반사작용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대위원장인데 덩치가 큰 민주당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훨씬 더 중도지향적이고 강성의 그 물을 빼기 위해서는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면 장철민 의원님은 이 중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인데 저는 원혜영 의원님, 원혜영 전 원혜영 의원님이 그 비대위원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유는 방금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기는 해요. 훨씬 좀 안정감도 있고 당 경험도 충분히 있으시고. 근데 제가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김부겸 전 총리님만 해도 저는 이 혁신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또 많은 상처들도 있고 할 텐데 그렇게 소진되기 시기에는 너무 좀 저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대선 있고.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역할들을 당내에서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원혜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서 그 헌신과 인망의 아이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경제 권력도 내려놓으신 예. 적도 있고 정치 권력도 내려놓으신 적도 있고 그렇게 많이 내려놓으셨던 분이고 또 여러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망도 워낙 두터우셔서 지금은 당내에서 그러니까 갈등은 완화해야 되지만 토론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토론들을 오히려 많이 일으키시면서도 그게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정돈돼 갈 수 있게 정리하시는 데는 이 원혜영 의원님의 이런 어떤 그 경륜과 인망이 함께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혜영 의원님 같은 장철민 선호합니다. 의원한테 몇 가지 여쭤보면 원혜영 의원님이 인망도 있고 되게 덕도 많으신데 지금 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일부 강성 의원들 또는 이런 강한 저항들이 있을 때 이걸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만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혁신형 비대위인지 관령 비대위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저항들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강하게 돌파하려 할수록 돌파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를 부드럽게 조율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이 접점들을 찾아가려는 굉장히 큰 인내와 절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실제로는 돌파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예. 오히려 아주 카리스마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이 민주적인 과정 같은 것들을 정말 이 깊숙하게 그리고 폭넓게 진행할 수 있는 비대위가 돼야 차기 이 전대까지의 관리도 제대로 되고 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지도부도 또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정당성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혜영 의원님이 아주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일단 지금 현재 모든 게 민주당 내부에서 만들어진 문제점 아니에요. 보면 예. 대선 후보 선택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조국 교수라든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어떤 내부적인 생각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모든 게 어쨌든 민주당 내부의 문제거든요. 근데 박지원 전 원장님 같은 경우는 당 밖에서 한 2년 반 이상을 상당 시간을 지금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 밖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켜봤잖아요. 긴 시간.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지켜본 냉철한 시각으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게 저는 가장 핵심된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분하고 국민의당하고 민평당을 같이 했었어요. 예. 지금거리에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끝까지 소속 구성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걸 최대한 받아들이고 조율하려고 하는 이 인내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 인내심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기본일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 중에서도 저 정도의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보기는 힘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향성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방향성이 있잖아요. 보면. 예.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 자기 나름의 항상 필요한 방향성을 적절한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이걸 구성원들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보아왔다. 그다음에 이 구성원들을 화합시키고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아주 강한 인내심이 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분명한 해안과 방향성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유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 저를 이뻐해 주세요. 저기 옛날 국정원장 관사에 한번 놀러 갔는데 예. 너 양주 좋아하지 그러시더니 예. 조용히 양주 한 병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양주 한 병에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결정할 만한 지금 옛날에 예. 옛날 얘기입니다. 아 옛날에 옛날에 제가 국정원장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년 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병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아니, 그래도- 겹치네요 실제로. 아니 뭐 말은 바른 말을 하라고 항상 저는 배워왔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당이 되어야만 예. 이게 좌우의 균형이 맞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국정이 원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제대로 되기를 항상 바라고 기대하고 거기를 위해서 최선의 어떤 우리가 마음씀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선이든 적이든 좋은 경쟁자가 있어야 나도 발전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지원 위원장님을 추천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에 지극히 부합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양쪽에 다 지금 혹시 윤석열 대통령도 양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거기는 안 주시더라고요. 예,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여러 글을 거의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글을 보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운다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 민주당 집안 사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국민이 납득하는 싸움을 해야지. 네, 민주당 집안 사정이 요즘 그렇다. 거의 매일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쓴소리를 하는 거죠. 국민이 납득하는 싸움을 해야지 너 죽고 나 살자 한다면 사면패가 기다릴 뿐이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비대위원장이나 차기 당대표에 관심을 갖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측근에게 물어봤거든요. 거의 뭐 최측근으로 꼽히는 분인데 물어봤더니 박지원 전 원장은 대표나 민주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다음에 직이 아닌 그러니까 뭐 원장이 아니죠. 대표직이나 비대위원장직이 아닌 그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말한 걸로 공식적인 멘트로 우리가 써도 되냐?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런 말을 본인에게 많이 한다는 최측근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직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요, 또? 물어봤습니까 그거를? 관심이 본인은 있냐고? 아니고 네. 본인과 하루에 한 반절 정도 같이 있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예.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다는 말씀. 저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내신을 JTBC 어떻게 썰전 라이브 박성태 앵커를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박성태 앵커가 낚인 거죠. 거꾸로. 제가요. 예. 저도 그렇게 아 봅니다. 순진한 제가 또 낚였군요. 가장 동의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방금. 예. 역설적으로 직을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그 직에 관심 없다라고 표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짧은 정치 예. 기간 동안 되게 나는 거기 관심이 없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언론 기사가 되고 더 찾게 되는 아니 근데 그런 반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원장님 이제 전 원장님이죠. 예. 통화를 했는데 원장님 말씀이 그러시던데요. 야 얼마 전에 관상쟁이가 내 관상을 한번 보더니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대운이 더 있댄다야. 너 나한테 좋아요.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방금 잘하신 겁니까 혹시? 어쨌든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근데 분명한 거는 박지원 전 원장님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절대 마다하실 분이 아니라는 점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28 전당대회에 이른바 친문과 구민주당 간의 격심한 갈등 속에 분리됐잖아요. 친문이나 민주당의 현재 주류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받아들여야 뭔가 길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친문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조국을 선택하고 조국을 억지로 옹호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다음에 비친문, 특히 친명 쪽은 결국은 대선 후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게 밝은 눈과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남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 두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이끌어 나갈 사람은 저는 당 밖에 있었던 사람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시 전환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서 치킨이나 우리말로 닭이나 이제 영화 상품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뒤에 약 4, 5분 뒤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누가 맡으면 좋을지를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꼽아서 메가 땡땡에서 어떤 영화나 볼 수 있는, 물론 아주 초호화 그건 아닙니다. 그거 따로 용어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품권 2장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 5분 정도 뒤에 보내시면 저희가 보고, 물론 이전에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앵커를 칭찬하는 분한테 드리곤 했는데 이게 너무 편파적이다. 말이 되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민주당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분께 저희가 약 4분 뒤에 31분께 선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이시고 네. 민주당 혁신을 많이 얘기하신 장철민 의원님 생각은 좀 더 얘기를 주신다면요. 저는 근데 방금 이제 박지원 원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박지원 원장님도 예를 들면 최근에 그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본인 의사를 많이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충 듣기는 했었는데 굉장히 강경한 투쟁 노선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어요. 최근에 당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예전에 뭐 28전대 당시의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약간 강력한 투쟁 노선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의 이제 혁신비대위와 맞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그 의원들이 많이 할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고민의 여지는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당대표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면 선명한 노선 같은 것들을 견제하면서 실제로 다음 총선까지 여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이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이 강경한 투쟁노선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혁신 비대위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아주 다양한 결들을 뭔가 합리적인 토론으로 이끌어서 뭔가 이제 안정된 그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를 탄생시키는 게 이 주된 그 목적이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그런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당내에 뭐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다른 분 얘기도 잠깐 들어보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오늘 뭐 일부 조간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죠. 이상민 의원도 비대위원장에 얘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상민 의원은 최근 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쓴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시켜주겠냐? 내가 쓴소리는 자신 있다. 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 많이 하신 분이고 당원들한테 문자 폭탄도 그 때문에 많이 받으신 분인데, 예. 어쨌든 이상민 의원님이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내오신 건 사실이라고 보고요. 근데 요 얼마 전에 국회의장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예. 굉장히 표를 아마 적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 기반은 많이 없으시구나, 네,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당 주류에서는 글쎄요, 이상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은 지금처럼 당내 주요 구성원이고 다선 의원이면서도 또 당이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칠 때 쓴소리 해주는 중진 다선 의원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맡게 되지 않으실까. 당장 비대위원장으로 가기에는 저항이 너무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많았거든요. 그 전에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박해라고 불렸던 예. 민주당 내에 그 쓴소리 전문가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 쓴소리를 못했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비대위원장 뭐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쓴소리는 사실 누구나 많이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당을 그립감을 갖고 그 쓴소리의 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려면 당의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상민 의원이 당내 그립감을 질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느냐, 내지는 당내 장악력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외부에서 초청한 인사들 내지는 이미 당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오히려 예. 이상민 의원보다 더 그립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객관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실 이제 이상민 의원이 쓴소리를 잘하고 어떤 당내의 방향성들을 잘 짚어주실 수는 있지만 이 그 쓴소리를 당내에 관철시킬 힘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아까도 제가 김부겸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김부겸 의원 당내 그립도 어느 정도 되시는 예.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적합할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 누가 좋냐 올라오는데, 눈에 띄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하는데, 앞서 청학동 훈장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도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이걸 못 봤고요. 예, 그런 여기 있네요. 참우땡님께서 저는 청학동 훈장님을 추천합니다. 정신 못 차린 의원들 회초리 맞아야 돼요. 예. 그리고 김씨님께서 쓴소리하면 똥파리 수박되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슈가땡님 비대위원장으로 김성회를 오늘은 김성회 소장이 안 나오는 날인데 되시면 썰전에서 앞으로 못 보겠지만 썰전에 계속 나오신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다음에 사진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여당과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라도 김혜영 의원님이 답입니다라고 첼로 땡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저희 작가분들이 올린 거 보면요. 조금밖에 4명의 공동 비대위원장이 좋을 듯 빅파이어 땡님께서 주셨고요. 국가대표 비대위원장 김종인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예. 아니 조금밖에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네, 그다음에 이런 표현 써도 들은지 모르겠는데 땡버 5년 문파입니다. 예, 땡은 상상하시고요. 박지원 문모닝 때 정말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지원 원장을 추천합니다. 문모닝 하던 그 결기로 민주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앞날을 박 원장만큼 걱정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손석희 사장님을 추천한 분도 계시는데 일본에 지금 가 계십니다. 예, 두 분을 골라야 되는데요. 일단 요게 좀 민주당에게는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차무땡님 한 분 영화표 2장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백타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김혜영 전 의원,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 추천합니다 하셨는데 그 앞에 이제 앵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이 의견이 좋은 얘기인데 제가 아까 안 한다고 해서 차마 못 고르겠고요. 예. 변희재 씨를 추천한 분도 계시는데요. 예.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하고 지금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방송에 막아뜨면 안 되는데 김남국 의원을 추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팬덤 정치로 하자. 좋은 의견. 네, 저도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추천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들이 좋은 의견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분들이 보수의 희망 김재섭 많이 있네요. 아까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다 못 골라서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좀 제일 길게 쓰신 분으로 고르겠습니다. 제일 길게 쓰신 분은 그 땡버 5년 예? 문파였지만 지금은 박지원 전 원장에게 뭐 현실성이 없다고 장철민 의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길게 써주셔서 저희가 영화표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보냈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메일이 저희 제작진 쪽으로 아니 답장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 계열사 메가땡땡에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이 8월 전당대회 출마한다 얘기도 계속 있었죠. 우상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권 후보가 당권까지 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이제 책임 문제를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는 측면이 좀 있지요. 의원들의 다수 의견은 아무래도 좀 걱정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는 이제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내분이 생기고.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결국 당이 깨지 않았습니까? 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내에서 비주류이면서도 또 586의 중심이기도 했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철민 의원님은? 뭐 사실 동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 의원이 이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갈등 수위가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계파 갈등이라고 얘기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걱정들이 뭐 의원들 다수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내용들도 굉장히 크게 돌출되고 커지는 이제 그런 좀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실제로 이 이재명 의원이 이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여러 가지
이 당내 지금의 분란 사항들이 많이 정리되죠. 예. 네. 그런 얘기를 피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 여러 차례 드리는 대로 지금은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합리적인 토론으로 가서 이게 접점들을 찾아서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이 살려면 어쨌든 지금의 그 과정 관리 자체를 해나가는데 이재명 의원이 좀 결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근데 생각이 저는 나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보궐선거를 나간다, 심지어 개항을로 나간다라는 것은 예측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었는데 일부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개항을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설마 가겠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항을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도 비판했고 국민들도 비판했고 심지어 개항을 해 계신 그 국민들까지도 비판을 하신 상황에서도 어쨌든 출마를 강행하셔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예상하지도 못하고 비판도 훨씬 더 많았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셨던 이재명 의원이 누구나 어느 정도 예상했고 당연히 당권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천 경쟁에서 그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안 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예. 장철민 의원께서도 그 바램을 얘기하신 거죠. 인식을 얘기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항을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낼 때 이미 8월 전당대회 출마는 정해진 사실이라고 봐요. 당시에 이제 명분은 그런 거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거리를 두라는 주변의 조언도 많으나 당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렇죠. 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출마한다. 그 무한 책임이라는 말 속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실제 민주당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보더라도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고민 사항이 아니다. 그에 대한 당내의 반대를 어떻게 제압하느냐가 지금 이제 그쪽 진영의 고민인 거지 출마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땅한 그럼 대안이 있느냐? 만약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면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뾰족하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정치라는 게 항상 대안이 있어야만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진도를 나가다 보면 대안이 만들어지고 예. 또 그 대안이 만들어진 가운데 쇄신도 변화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고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야 된다는 당위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그럼 대안 있냐 이런 질문에 지금 마땅한 답을 못 찾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더더욱 그쪽 출마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아마 민주당 전대 룰이 지금의 룰로 가든 룰을 바꾸든 출마하면 당선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2년 후에 있을 총선 그리고 이재명 의원 본인의 차기 대선에서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만든 데 좋은 선택이냐 이건 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예. 저는 일단 당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보면 아니 그 성남 FC나 대장동, 백현동 또 법카 수사 끝났습니까? 법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그건 명명백백한 사안인데 거기다가 예. 공무원을 사실상 그 배우자 사모님 그냥 전속 보좌역으로 그냥 한 거는 누가 봐도 그건 명확한 사건인데 전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수사 끝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 사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도 되기 전에 대표를 나간다? 그래서 만약에 기소라도 되면 당 자체가 완전히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주체라면 자기가 했던 짓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반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재명 의원께 저희 예. 인간 김경진이 다이렉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박영진 의원 같이 민주당 안에서도 젊고 굉장히 이렇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대를 주동해 갈 만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 찾아서 미래를 걸고 여기서부터 재건하는 그 용기를 민주당이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 이게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그런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한마디 붙이고 싶었던 건데 예. 그러니까 대안이 보통 공간이 없으면 대안이 잘 안 생겨요. 저희가 공간이 생기면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방금 한 가지 그 가능성이 방금 김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70년대 재선그룹의 새로운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하는 혁신 경쟁
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총선 때까지 민주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예.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물론 이번에 선거는 어려웠지만 우리 이광재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번에 굉장히 이제 선당 후사 정신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우리 당이 내려놓고 가야 되는 예전에 이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 약진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공감만 생긴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 가능성 있는 대안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게 워낙 이 부분에 이 긴장감이 워낙 높다 예. 보니까 그런 종류의 대안들이 설 공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초선 네. 의원들이나 또는 의원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랄지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이준석 네. 원외의 인주순석 당대표 국민의힘도 사실상 뭐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됐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얘기가 이것저것 나왔을 때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더 젊거나 뭔가 예. 그런 어떤 혁신의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 이 지도 체계를 세워야 그게 국민들께 설득력을 가진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이 원내에서 특히 뭐 방금 얘기되신 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기엔 조금 어려움은 있죠. 그리고 초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를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그 어려움에 분명히 부딪히기는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야당이 되긴 했지만 워낙 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이 거대 정당에서 특히나 다음 공천 과정에서의 이런 어떤 이 갈등을 조율해 나가면서도 새로운 어떤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반드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권력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도부가 예. 차기 지도부가 생각하는 혁신의 그 성과물을 내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70년대 초반에 그런 재선 그룹들 정도면 재선그룹들. 어떻게 보면 당내 여러 이 좀 이렇게 집중도 되면서 그런 어떤 혁신적인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지금 약간 당권 또는 어떤 주도권 뭐 이런 얘기를 좀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바로 철험인데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로 분류가 되는데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당원의 어떤 권한을 보다 확대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층을 바라봐야 한다. 외연 확장, 중도 확장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부 결속부터 다져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전당대회에서는 반드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지난 4일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몇 번 다루긴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당원 최고위원을 뽑는 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의원이 45% 이건 이제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투표를 해서 가중치를 두는데 약 16,000명의 대의원이 45%, 그다음에 80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40%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5%입니다. 그래서 전체 90%를 당원이 정하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10%입니다. 그래서 당심이 9, 민심이 1로 되는 거고 물론 당심과 민심이 같을 때도 있을 거고 다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권리당원 비율이 40%인데 김용민 의원의 얘기는 권리당원의 비율을 좀 더 높이자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권리당원 80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팬덤 자체 강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제가 알기로는 당대회 룰이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진 않고 대의원은 없지 않습니까? 대의원은 없는 상태고 그 예비 경선 단계에서는 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룰 세팅에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됐던 때에는 5대5로 했었는데 결국 본 경선에서는 당원이 70%, 일반 여론조사 30%, 예. 7대3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의원이라는 거는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표의 이 가중치로 보면 한 60배 정도의 가중치를 가져요. 당원에 비해서 이 분포대로를 하면. 예. 근데 이제 대의원들은 대체로 현직 의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현직 의원들이 대의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현직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계파성에 전당대회가 이렇게 되면 계속 휘둘리게 되니까 그거를 당원과 일반 국민들한테 더 그 몫을 늘리자. 원론적으로 저는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의 이해관계로 보면
어쨌든 그 적극적 지지층, 적극적 당원 기반이 지지 당원 기반이 강한 예. 이재명 후보 측에게 조금은 유리하고 그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려고 하는 쪽에 좀 불리한 주장이죠. 이 주장은. 그래서 아마 이번 뭐 그 혁신 비대위 과정에서 가장 시끄러울 대목이 이 전당대회 룰일 것 같아요. 근데 합의는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워낙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근데 합의가 안 되면 보통 기존 룰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 룰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보다 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이렇게 국회의원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대의원들 투표권 같은 거 없이 당원과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만 가는데, 그보다 더 정당 개혁에 있어서 혁신적이라고 자부해왔던 민주당이 이렇게 퇴행적인 장치를 갖고 있어도 되냐? 사실은 그 지적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이 명분과 또 현실적인 현실론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이 이슈를 가지고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대의원 권리당원 뭐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면 사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투표 비중 자체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트렌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밖에 안 된다. 이제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김용민 의원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국민들 느끼시기에 이거 짜서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도 있는 물 증발시켜버리고 짠물만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거고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2018년에 자유한국당에서 당대표 선거에 황교안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붙었거든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라는 사람의 후광을 얻고 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7대3이라는 구조 때문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안 그래도 탄핵 국면 거치고 뭐 선거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위축된 상태고 우리가 지지층이라도 잘 잡자 이런 전략을 썼던 게 황교안 대표입니다. 결과는 뭐 국민들이 다 잘 아실 거고 2020년에 총선에서 완전한 참패를 겪었거든요.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오히려 더 강성 지지층들을 더 모으자. 지금 우리 중도층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더 짠물로 만들자 하면 결국 소금만 남게 되고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예,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국민의힘 경험을 살려서 강성 지지층만 모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저기 알려주다 보니까 이걸 믿고 따라야 되는지 아니, 근데 다 알아요. 저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망가졌는지 민주당에서 다 아는데 문제는 알아도 안 보이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비대위가 뭐 원래는 이번 주에 출범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주 내에 정말 그 원만한 합의 끝에 출범할 수 있을지 진통이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김재수 전 비대위원님 우리가 타산이다. 타산 지석을 얘기를 했습니다.